교수님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용재 경민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나와 계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네. 오전에 규모 4.8의 지진이 전북 부안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이 지진의 규모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발표된 게 이제 4.8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아마 요거는 이제 지역이나 사람의 어떤 감도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약 4.8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창문이 흔들리거나 뭐 가구가 넘어지거나 뭐 흔들림을 많이 느끼거나 일부 아주 약한 구조물 같은 경우는 일부 좀 파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정도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규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제보자 시청자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지진을 느낄 당시에 탱크 소리와 같이 아주 큰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요? 지진이 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흔들어대는 거지 않습니까? 땅이.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그 집안에서 날 수도 있고요. 그 구조물에서 그 평상시에 듣지 못한 척한 어떤 굉음 같은 게 나는 경우는 어떤 집안이나 구조물이 깨지면서 이동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그런 그 굉음 같은 것이 들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처음에는 4.7의 규모로 이 지진이 발표가 됐다가 6분 만에 4.8로 좀 조정이 됐습니다. 이건 좀 네. 왜 그런 겁니까? 지진이라는 게 그 같은 규모로 어떤 안정되게 쭉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거든요. 규모라는 거는. 예. 그런 면에서 한 0.1 정도의 차이가 났는데요. 그런 거는 일반적인 지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변동의 범위다라고 보시면 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지진이 전북 부안에서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뭐 충청도 그렇고요, 영남도 그렇고요, 뭐 인근인 뭐 대전은 세종, 충남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제보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부안에서 일단은 지진이 났지만 그 지진이 아주 균질하게 딱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진이 땅을 흔들어대고 집안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인근 지역에도 지역에 따라서 다소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그것이 이제 감지되고 물론 그 지진이 일어난 곳 진앙이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심하게 느끼지만 대략적으로 거리에 비례해서 그 느끼는 감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 제보자를 통해서도 전해드렸고 취재 기자를 통해서도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전주의 뭐 덕진구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이제 막 등교한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대피시키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상황과 관련해서 개인의 행동 요령 또 이렇게 학교와 같은 공기관에서의 행동 요령에 대해서 좀 각각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은 뭐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지진이 나게 되면 일단은 이런 4, 5 정도의 규모에서는 실내에 있는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런 게 넘어가고 떨어지고 추락하고 전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머리나 이런 데 이제 그 상처를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지진의 어떤 경보가 나오게 되면 아주 경미한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 정도 지진 4.8, 뭐 4.7, 뭐 5 가까이 되는 이런 지진에 있어서는 그런 지진 실내에 있을 때 낙하물로 인해서 다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운동장 같은 개활지 넓은 장애물이 이런 물건이 없는 이런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것이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요. 그게 학교가 됐든 일반 건물이 됐든 그것은 마찬가지 같은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개활지로 대피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피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네. 조심할 게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건물 아주 인접한 곳에 붙어 있는다든지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4.8 뭐 이 정도에서도 그 건물에 붙어져 있는 각종 광고물이나 이런 그 물건들이 추락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할 때도 건물 옆을 따라서 피하는 이런 행동은 절대 그 바람직한 게 아니고요. 건물에서 좀 떨어져서 낙하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두고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하나 실내에서 이동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 낙하물이 머리 같은 데 맞으면 사실
작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머리를 방석이라든지 이런 견고한 거, 또 쿠션이 좀 있는 거 이런 것으로 보호하고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 요령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는 중에 보면은 운전을 하시다가 혹은 대중교통 안에서 이 지진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예. 그래서 정리한 거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이 예. 정도 지진이 오거나 느낄 정도로 어떤 낙하물이 떨어질 정도의 4.85 뭐 이 정도에 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운행을 멈추시고요. 차에서 하차해서 지진이 멈출 때까지 예. 안정될 때까지 대기하시거나 대피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지금 저희 방송 보면서 이제 행동 요령에 대해서 계속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큰 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2000년도 이후에 지진이 굉장히 우리나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고점을 찍었던 해가 2016년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한 250회 이상 이렇게 지진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특히 약 한 1999년 내지 2000년도 이후에 지진의 발생 빈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것이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 지진에 대한 경각심, 지진에 대한 대비, 또 평상시에 어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 요령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이런 걸 기회 삼아서 좀 숙지해 두시고 요령을 알아두시고 그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전화 연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